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공부력이란 책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 책을 처음 만나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공부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몸과 마음, 머리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내용이 중점적이었고요. 나 머리가 좀 나쁜데, 난 집중을 잘 못해. 책을 읽는데 들어오는 게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은 이 책을 꼭 보셔야 돼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내가 뭘 실천하면 좋을까를 고민했다가 이 책에 나오는 방법대로 회장님 책상 배치로 바꾸기로 했어요. 회장님 책상 배치로 바꾸면 집중력이 엄청 높아진다는 내용을 보고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해드릴 거예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저자는 메이지 대학 문학부를 졸업한 후에 창조학습연구소를 설립해서 25년간 공부를 잘 못하고 서툴고 공부 싫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서 단시간에 성과를 확 올리는 공부력을 터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재계 인사의 자녀들까지 찾아올 정도로 그 효과를 입증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노하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마를 자극한다거나 코 자극, 귀 자극, 손가락 자극 같이 이렇게 육체적인 건 좀 많이 뺐어요.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봤는데도 좀 실질적으로 하기 힘들어가지고 다른 내용 위주로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사명감을 지닌 사람은 배움 그 자체에서 행복감을 느낀다. 인간은 의미 없는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무엇을 위해 배우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답을 찾아가길 바란다. 저의 경우는 부모가 되기 위한 육아 공부, 아이의 건강을 위한 건강 공부, 환경 공부, 돈이 필요해서 재테크 공부 이렇게 딱딱 그 작은 목적을 가지고 했어요. 큰 사명이나 비전은 처음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독서를 하면서 점점 비전이 생겼죠.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불행을 경험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세상에는 매일매일 행복을 맛보며 사는 사람도 있고 계속되는 불행 속에 허덕이는 사람도 있다. 공부가 고생이 아니다. 즐겁게 공부하고 즐거운 결과를 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회장님 책상 배치가 나와요. 지금 당신의 방 책상은 어떻게 놓여져 있는가? 혹시 벽을 향해 딱 붙어 있지는 않은가? 사람은 자신의 등 뒤에 넓은 공간이 있으면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 누군가 방에 들어오면 의자를 휙 돌려봐야 누가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까닭에 집중해서 공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출입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배치하라. 자신의 등 뒤에 넓은 공간을 만들지 않는다. 책상을 벽에 붙이지 않는다. 이 원칙으로 능률이 오르는 공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정말 집중력이 많이 올라갔어요. 저희 집은 저희 아이와 제 책상이 모두 문을 바라보고 있는 회장님 책상 배열로 되어 있어요. 되게 마음이 편하죠. 누가 들어오면 바로 볼 수가 있고 불안한 게 없어요. 근데 이 내용은 이 책뿐이 아니라 제가 다른 공부 잘하는 법에 대한 책을 봤는데 그 책에도 똑같은 얘기가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장님들이 그렇게 책상을 배치하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어째서 책상 위에 물건을 놓으면 안 되는 것일까? 그것은 대뇌 생략을 근거로 하자면 눈앞에 있는 작은 물건이 잡음이 되어 뇌에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집중력이 끊어지게 된다. 아이들에게요, 몸을 유연하게 하는 전굴 자세, 아치형으로 이렇게 머리랑 다리를 바닥에 대고 몸을 아치로 만드는 자세, 브릿지 자세, 이런 것들. 전굴은 반대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쨌든 이런 자세를 스트레칭을 이제 하고 나서 보니까 산만한 아이들이 점점 성적이 향상되고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됐대요. 스트레칭은 성적을 향상시킨다. 학습 방법론에서는 이른 아침 식전하는 공부가 밤중에 하는 공부보다 6배 효과가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아침에 하는 20분간의 공부는 늦은 밤에 2시간에 해당하는 것이다. 6배의 효과니까요. 그러면 식전에 운동하는 것도 되게 좋다고 하고 공부도 되게 좋다고 하니까 우리 공복 공부, 공복 운동 이런 거 갑자기 생각나네요. 먹지 않고 뭔가 하는 활동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노트를 정리하래요.
노트를 한 장 한 장 살펴서 이거는 버릴 것, 이것은 남길 것 이렇게 분리를 하고 항목별로 묶어 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면만 필기하는 방법 한번 사용해 보래요. 노트가 있으면 왼쪽 말고 오른쪽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럼 경이롭고 놀라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속았다 생각하고 꼭 한번 실행해 보길 바란다. 틀림없이 그만한 가치를 얻게 될 것이다. 고작 노트라고 치부하기 쉽지만 그 노트 한 권이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명심해라. 이거 읽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김승호의 100번 노트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저는 그거 가지고 있는데요. 김승호의 100번 노트에 보면은 한쪽이 비어 있어요. 노트가 반쪽만 글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반쪽이 비어 있었는데 그 비어 있는 공간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뭔가 채우고 싶고 그리고 싶고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목표를 100번 적는 동안 그 빈 공간에 그 100번에 내가 적은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세부적인 어떤 미션들을 자동으로 적게 되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비어있는 거 한번 해보세요. 꽉꽉 채우지 말고 노트에 어느 정도를 비워놔야지 또 다른 아이디어를 적을 수가 있는 거죠. 컴퓨터를 사용하면 지금까지 한 손만을 사용해서 써왔던 작업을 양손으로 하게 되면서 우뇌와 좌뇌, 양쪽 뇌가 모두 활성화된다. 이로 인해 보다 점점 좋은 노트를 만들 수 있다. 3년 전에 이분은 모든 자료와 책의 내용을 컴퓨터에 저장해버렸대요. 책은 페이지가 많아서 전부 스캔하면 번거로우므로 필요한 부분만 스캔해두는 것이 비법이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책 중에 필요한 몇 권 외에는 모두 내다 팔았다. 그 덕분에 방이 훨씬 깨끗해지고 넓어졌다. 그러니까 책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걸 다 스캔해버렸대요. 제가 아는 분이 굉장히 자산가이신 분이 집에 책이 몇천 권이 있대요. 4천 권? 되게 많다 그랬어요. 몇천 권이 있는데 책을 잘라서 스캔해서 저장해 놓는데요.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놀 데가 없대요. 손으로 쓴 노트를 PDF화해서 보존하는 것도 손으로 쓴 메모와 디지털 데이터가 가진 각각의 장점을 통합한 방법이다. 우리가 노트를 PDF로 해서 저장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머슬 공부법, 근육 공부법. 우리가 근력을 키우면 학력이 늘어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근력을 키우는 방법은 꼭 운동을 할 필요가 없대요. 방 안에서 이리저리 어슬렁거리기, 가볍게 앉았다 일어서기, 가볍게 포크 댄스 추기. 이런 방법으로 소리내서 암기를 하면 되게 공부가 잘 된대요. 근육과 공부를 동시에 하는 이 방법을 싱크로머슬 공부법이라고 한다. 2가지 이상을 함께 한다는 의미래요. 다빈치나 도스토예프스키 등과 같이 역사의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선체로 독서대에서 일기나 메모를 했다고 한다. 유명한 수학자들은 서서 많이 공부를 했대요. 서서 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 전날에 단번에 상승시키는 암기법은 실력이 확 늘어나는 암기법. 물구나무 서기를 해서요. 머리로 피를 집중시키는 상당히 대담한 방법으로 뇌 속의 혈액순환을 단숨에 활성화시킨대요. 조금 엉뚱해 보이지만 자신도 놀랄 만큼 암기력이 높아진다. 책을 읽을 때는 속삭이는 목소리로. 인간은 작은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온 신경을 집중한대요. 일부러 작게 해보았어요. 종이 2장만 있으면 영어 단어 45개를 3분 만에 암기할 수 있대요. 자, 한 장이에요. 세로로 쭉 쓴대요. 단어를 15개만. 그 다음에 2번째 종이에는요. 앞장에 적었던 단어의 의미를 같은 순서로 적는데요. 그러고 나서 첫 장과 둘째 장을 겹쳐놓고 이렇게 있다가 얘를 살짝 넘겨본대요. 엄청 빠르게. 1초만. 쭉 읽어보고 이렇게. 그럼 이게 플래시카드 같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카드 되게 빨리 넘겨주면 되게 빠르게 그림처럼 찍어낸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보지 말고 살짝 엿봐라. 1초만 엿봐라. 지체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단어 보고 1초 보고 한 단어 보고 1초 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 위치별로 단어가 머리에 탁탁 찍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3분에 45개까지 외울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외워지지 않는 게 있으면 그 부분만 또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빨리 1초만 보는 방법 해보라고요. 저는 이 교육법을 뭐 아이들한테도 해봤고 이런 관련 책들을 많이 봐서 되게 좀 공감이 가요. 왜 어른은 이런 플래시카드 방법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비슷한 얘기가 또 있어요. 카메라 셔터를 누르듯이 눈을 감아라.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눈을 감아보래요. 암기할 때. 시야를 차단을 한번 딱 하면 이제까지 보아왔던 사물이나 내용을 보다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도형 문제나 계산 문제를 하다가 좀 막힐 때는 이 방법을 활용하라. 오른쪽 눈을 가리래요. 그리고 왼쪽으로 표와 문제를 살펴보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렴풋하던 도형과 문제가 갑자기 뚜렷해져 해결책이 보이게 된다. 이게 아마 뭐 운해를 활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두 눈을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한쪽 눈을 더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어마어마한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자, 마지막 정리의 힘. 공부를 우리가 어느 정도 했어요. 막 요약도 하고, 막 이쪽 눈으로도 해보고, 암기도 해보고, 마지막 총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노트, 복사물, 테스트, 시험지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총정리 시간에 이 모든 것을 통합해요. 하나의 클리어 파일에 합쳐 넣어요. 이것은 최강의 요약집이 된다 라고 합니다. 공부의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은 고개를 숙이지 않는 자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 독서대를 이용해서 책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나는 죽어라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을 떨어뜨린다고 설명하였다. 바른 자세로 앉아서 공부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서 공부하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화이트보드에 내용을 적어가며 공부할 경우 목에 부담이 가지 않아서 좋다. 게다가 졸음도 예방할 수 있다. 공부가 또 안 될 때 필기도구를 바꿔봐라. 필기도구를 바꾸면 신선한 자극을 느껴 새로운 기분으로 공부할 수 있다. 제본을 해요. 책을 막 찢어가지고 중요한 것만 요약해놓은 완성 얇은 교재를 만들어요. 나만의 교재를 막 요약집을 만들어요. 호치키스로 찝어요. 이때 제본 테이프를 꼭 붙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본 테이프로 마무리함으로써 세련되고 깔끔해져 의욕이 훨씬 높아진다. 이것도 소소한 팁이죠. 공부하기 전에는 3분간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공부 효과가 월등히 높아진다. 실제로 제 주변에 공부 좀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명상을 좀 많이 하고 있었어요. 저도 앞으로 해봐야겠는데요. 자, 이분은 영화를 볼 때 이런 걸 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미국에서 제작한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이란 영화를 추천한다. 이 외에도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영화를 추천한다. 이러한 영화를 감상하고 난 후 놀랄 정도로 의욕이 샘솟는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면 이런 거 한번 같이 보면 좋겠어요. 자, 공부 효율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조사해봤더니 25년간 조사해봤더니 공부의 실증을 잘 내는 아이들은 모두 입으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다. 입으로 호흡한다는 것은 코로 숨 쉬는 것과 비교하여 뇌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약 20% 정도 부족하다. 잠깐만, 앞으로 우리 공부할 때 입을 다물어야겠죠. 코로 이렇게 숨을 쉬어야겠어요. 호흡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생이건 직장인이건 성과를 올리고 싶다면 먼저 질 높은 식사를 하라. 더 나아가 산소를 많이 들이마실 수 있는 습관, 올바로 앉는 습관과 실내 환기 이런 습관을 들이고 운동으로 근력을 다져서 뇌의 기능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라. 생각지도 못했던 간단한 방법을 인터넷에서 발견한 사람, 가끔 만나는 친구로부터 자신의 꿈을 실현할 기회를 얻은 사람, 즐거운 마음으로 매진했더니 어느덧 성공에 이른 사람, 이처럼 의도치 않게 행운을 얻고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들의 공통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배움을 무시한 채 바라기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25년간 공부를 코칭한 일본의 작가가 쓴 책 공부력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 중에 뭐 실천하시겠어요? 나는 이것을 해보겠어요 하는 것을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공부력 향상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